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사태가 하나 터져가지고 그 소식을 또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큐텐이 정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신문 기사들을 또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큐텐 어떤 또 플랫폼인가? 그리고 큐텐이랑 티몬이랑 위메프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신문 기사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뉴스를 가져왔는데 뉴스에 보면 큐텐이 정상금을 미지급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최대 27억 원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집단적으로 단톡방도 만들어져가지고 정상금을 받지 못하시는 판매자분들이 같이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면 큐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큐텐이라는 회사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큐텐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제가 또 자주 얘기하는 큐텐 재팬이랑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큐텐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마켓과 옥션이 있었죠. 지마켓이 옥션에 합병이 같이 되면서 이베이 코리아가 됐습니다. 그때 지마켓 창업을 하셨던 분이 큐텐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본점을 싱가포르로 대고 있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큐텐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인터파크랑 위메프, 티몬 그리고 AK몰 그리고 위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대형 기업으로 발돋움 해가지고 이 큐텐에서 있는 큐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물류사가 있어요. 전 세계의 물류를 배송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했는 부분 때문에 재무가 악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거 인수를 하면서 사세를 확대를 했는데 이 인수사들의 실적 부진과 재무 상태가 악화가 되면서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좀 예견을 조금 없지 않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티몬이 정상금을 안 준 게 이번이 처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전에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던 그때 시절에도 사실은 정상금을 안 준 적이 좀 있죠. 좀 밀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많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할 때였었고 이 이커머스 회사들 중에서 정상금을 안 주는 회사 중에 마켓컬리도 정상금을 좀 미루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다들 덩치를 키워가고 어느 정도는 조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을 많이 보여주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조금 믿는 이 물건을 또 납품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었고, 이커머스에 지금처럼 판매자분들이 이렇게 덩치도 많이 크진 않았었죠. 그때 사실 정산이 미뤄졌을 때에도 조금 이슈기는 했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실정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든 아니면 해외 기업이든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거죠. 큐텐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적게는 1200만 원부터 많게는 27억 원까지 정상금을 입금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보사랑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정상금 못 받는 판매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도 이미 한번 사건이 불거졌는데 이렇게 티몬이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다들 큐텐이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다들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위기가 더 많이 올라오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 못 받는 제일 큰 분은 지금 나와 있는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27억 원까지 못 받으신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판매 대금을 기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덩치가 큰 회사들은 대부분 해외 쪽으로 판매를 한 회사들이 이렇게 덩치가 더 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 중에서도 네, 이미 이렇게 소송을 준비 중인 회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카페 같은 경우에서도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팀원뿐만 아니라 위메프, 큐텐, 모든 이 큐텐이라고 하는 회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산은 언제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셀러라인이라는 블로그에서 이커머스 정산 자료를 되게 정리를 잘 해놨기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몬의 정산 주기는요, 우리가 자꾸 쿠팡만 정산이 늦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티몬도 정산이 굉장히 늦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 발생했는 일로부터 말일 기준으로 플러스 40일 후에 돈을 준대죠. 그러면 3월 1일에 매출이 났으면은 이 돈을, 그 3월 1일에 말일은 31일이죠. 31일에서 40일 후에 돈을 준다는 거니까 사실 1일 기준으로는 30일이 이미 넘어갔고, 그 30일 기준으로 또 40일을 더 늘려서 준다는 거예요. 70일을 늦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2달 반 정도 이후에 돈을 준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이것도 다 영업일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공휴일이 만약에 껴있다, 만약에 명절이 껴있다, 그러면 다 그 전 영업일에 준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영업일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업일이 조금 중간에 끼게 되면 전에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해 주지는 않는 경우들이 전 더 많이 봐가지고, 일단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프도 마찬가지죠.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정산 대금이 1차, 2차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기월 7일에 정산을 해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한 다음에 약 70일 이후가 되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도 다 봐도 시스템 문제라는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시스템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가 큐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전 세계에 물건을 보내는 판매자 분들께서 올 초에 이야기를 또 하셨었는데, 올 초, 작년 다 똑같았는데요. 큐익스프레스에서 문제가 좀 터져가지고 이제는 선박으로는 또 택배가 안 가고 지금은 다 항공으로만 택배가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문량이 뭐 100개였다 그러면 100개를 다 수기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졌었습니다. 그래서 큐익스프레스의 안정성에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큐텐에서 큐텐 재팬 판매하시는 많은 셀러분들도 대부분 KS이라든지 품고 같은 다른 대체 배송사들이 이용을 하고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스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산에 대한 대금 지불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걸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지금 되고 있고, 정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금 지불이 늦어지는 게 이미 조금 자금난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으면서 이렇게 정산 문제가 시스템 문제라는 변명을 또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현금을 또 불러일으키려고 선불 충전금으로 상품권을 주문하는, 상시 할인 행사도 하는 이런 행보도 보이고 있어요. 이건 결국은 판매자 분들한테 돈을 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서 먼저 돈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이 물품 수급이 되지 않는다, 이 상품권에 대한 것도 또 문제가 생기고, 상품권을 살 땐 또 현금으로 사와야 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상품권을 못 사와요. 그러면 고객들한테도 이 상품권이 가지 않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 고객 모두 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또 이렇게 발췌를 해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이 필자생이라고 하는 블로거님이 글을 굉장히 많이 잘 올려주시고 좋은 이슈들도 많이 다뤄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발췌해놨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Q10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던 이 분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어찌 보면은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대형보다는 소형이 많으시고 소상공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이 플랫폼사들이 당연히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루고 있는 플랫폼에
태도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먼저 판매자분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공지라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미흡한 태도를 보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티몬이나 위에프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다. 물건이, 팔려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미뤄 짐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물건은 지금은 좀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또 이렇게 물건을 또 다 우리 대대적으로 내리면은 또 이 회사들 더 먹고 살기에 또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또 참 이 플랫폼사들을 우리가 Q10이 빠른 회생을 해 가지고 판매자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자분들의 하루하루의 정산 대금은 결국은 생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사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엔 정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나쁜 정산이 일어나지 않는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